그야말로 힘의 외교를 보여주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콕 집어 지목했습니다. 한국의 관세는 불공정하고 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은 끔찍하다면서 전방위 압박을 예고한 건데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지 시간으로 4일 이 트럼프가 재집권 후 처음으로 의회 연설에 나섰는데 우리나라를 언급하면서 미국보다 4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매우 불공정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쏟아졌던 이 관세 전쟁, 우리에게도 불똥이 튄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그 통상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난해 무역 적자를 많이 쌓은 나라 순서로 봤을 때는요, 약 8위에 해당하는 그 높은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 무역 적자가 높은 나라 순서대로 뭐 관세를 인상한다고 하면서 통상 압력을 가해서 뭔가 양자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지금 단계적으로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차례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터무니없게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앞으로 있을 양자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당장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은 FTA 협정 체결로 거의 사실상 관세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배가 높다고 주장한 근거는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국별 최혜국 대우 대상 관세율 데이터를 인용한 근거인데요. 최혜국 대우라는 것은 어떤 나라가 특정국과 조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에게 부여한 대우 중에 최고의 대우를 부여하도록 한 국제무역 규범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가 모든 WTO 회원국에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최혜국 대우 관세율 같은 경우는 13.4%로 미국의 관세율인 3.3%보다는 4배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 간에는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돼 있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최혜국 대우 관세율보다 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 평균 관세율로 계산해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0.79%이기 때문에 0%대고요. 그다음에 지난해까지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수입하는 품목의 99.7%의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이 점을 우리 정부가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시당초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얘기를 한 거였으면 뭐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반박을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것은 없고요. 결국은 뭔가 일정 부분 양보를 통해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트럼프가 그동안 뭐 멕시코나 캐나다, 중국에게 했던 이 추가 관세, 그런 정도로 압박을 할 것이라고 보세요? 진짜 의도가 뭘까요?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무역 적자가 크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이번에 2번째 임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선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뒤에 있을 중간 선거입니다. 중간 선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바로 레임덕이거든요. 그래서 중간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경제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경제 성과라는 것은 결국은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압박을 해서 그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 투자를 늘려서 제조업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제조업 노동자들이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관세를 높여서 압박을 가한 다음에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라. 그래서 미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미국의 노동자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중간 선거로 승리하겠다. 이게 결국 전략이라서 우리로부터 대미 투자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무역 적자를 낮추는 성과를 얻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일정 부분 수입을 늘려서 무역 적자를 낮추는 것, 미국에 투자를 더 하겠다라는 양보를 하는 것, 이런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장 우리 기업들도 소가리가 큰 상황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 유예가 끝나가고 있고요. 또 다음 관세 대상으로 언급된 자동차의 경우는 지금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좀 수출 주력 품목들인 만큼 피해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난해 수출액이 347억 달러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도 107억 달러, 의약품 15억 달러, 뭐 철강 29억 달러, 알루미늄 8억 달러인데요. 이것이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총액의 약 40%에 이르는 품목들입니다. 여기에 일제히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에서 약 20%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정말 우리 경제 가뜩이나 지금 내수들 침체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미 수출이 이렇게 큰 타격을 받게 되면 경기 침체는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현대 기아 자동차, 특히 한국 GM 같은 경우는 생산 물량의 90%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GM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현대기아 차들 같은 경우도 역시 국내에서 생산하는 물량의 66.6% 내지 47.4%를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이것들도 역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서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는 더 심각한데요. 네.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 수출품인데 이것은 박리담회형으로 공급을 하는 품목이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 사실 수출에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더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반도체와 관련해서 트럼프는 지금 미국에 투자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반도체법, 이 칩스법의 폐지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좀 보조금을 약속받고 대규모 투자를 한 기업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게 더 큰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그럴 가능성이 저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가 사실 이미 칩스법을 통해서 일부 거기는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압박을 통해서 더 큰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더 큰 투자를 이미 하겠다고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목적은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 반도체 공급망 자체를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예. TSMC 같은 경우는 대만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침공 위험으로 인해서 미국이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요. TSMC의 생산 기지를 미국 내로 가져오겠다 하는 목표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북한으로부터의 위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역시 미국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목표도 있었으니까 TSMC 다음은 당연히 한국의 반도체 생산 기지 그러니까 다음 타겟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칩스법의 보조금을 없애겠다라고 위협을 가하고 관세를 높이겠다는 위협을 동시에 함으로써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투자를 갖다가 더 끌어내서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지를 미국에 옮기겠다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칩스법에서 약속한 보조금을 아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투자하기로 한 지역이 지금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고요. 거기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하원 의원들의 반대 없이는 이 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하원 의원들의 동의 없이는 이 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구 하원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뭐 축소 정도가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미국 내 현상인 것이고 우리나라 개별 기업도 대응을 해야겠지만 우리 정부 또한 이 국장급의 실무진으로 협의체를 꾸려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런 통상 압박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카드, 그러니까 우리가 내줄 건 내주고 얻을 것은 얻어야겠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결국은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내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뭔가 성과를 손에 쥐어줘야 되는데 그 성과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최소의 비용을 지불하는 성과여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에너지 수입을 미국으로 좀 늘리는 것, 미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갖다가 중동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에너지 수입처를 중동에서 미국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알래스카에 투자를 해라 뭐 이런 건데 알래스카로부터 뭐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그런 투자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에너지 수입을 미국으로부터 늘리게 되면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우리가 낮춤으로써 이것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할 수 있는 성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옵션이 되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던 뭐 조선업 을 살리겠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네. 일부 조선업에서의 우리가 협력을 선제적으로 제한을 하면 뭐 그것도 우리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조선업에서의 진출 기회 이것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옵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CPTPP라고 해서 이 환태평양 포괄적 점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요.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1개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일종의 예. 거기에 가입을 좀 추진을 해서 더 이상 이제 중국과 미국에만 수출 시장을 의존하지 않고요. 중국과 미국에 의존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정책도 역시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를 언급한 게 또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주의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일본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우리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우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천연가스 개발 사업이 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지금 알래스카 주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인데요. 북극해 연안인 알래스카 북쪽으로부터 지금 부동항이 있는 알래스카 남쪽 앵커리지 인근 쪽까지 알래스카를 관통을 하는 약 1,300km의 송유관을 건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알래스카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수송을 하고요. 그것을 갖다가 액화한 다음에 이 천연가스를 갖다가 이제 수출을 하겠다 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초기 투자 비용만 약 64조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동안의 환경 오염 및 생태계 파괴 논란 때문에 추진을 했다가 철회하기를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계속 반복이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30년께 상업 운전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가스관로 길이도 뭐 1,800km나 된다고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규모의 투자가 될 텐데 우리 정부에게 이거를 투자를 해라. 그게 카드가 될 것이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우리나라 정부도 미국에서 이것을 실제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NG 같은 것을 알래스카로부터 조기에 입도 선매로 수입을 하는 것을 수입처 다변화 차원에서 에너지 수입을 미국에서 늘리고 그런 것은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줄이는 것이라서 미국도 원하는 것이라서 우리도 여기에 관심을 보여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미리 이렇게 의회에서 발표를 해버리는 것은 사실 국가 간 협상의 관례에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발표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지금 조기에 투자를 확약을 해라. 라고 압박을 하는 일종의 전략, 협상 전략의 일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한국의 협조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적절히 이 알래스카 투자를 갖다가 협상 카드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되게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고 미국의 뭐 대규모 엑손모빌 같은 BP 같은 글로벌 석유 메이저 기업들조차 좀 투자를 주저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위험이 큰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무엇보다도 우리가 양자 협상 테이블로 결국은 트럼프가 우리를 끌어내는데요. 뭐 한미 FTA 재협상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지켜야 될 국익의 우선순위를 지금 정부가 이미 정해놓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선순위 내에서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게 불가피한데요. 이 양보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 비용을 최소화, 위험이 큰 만큼 뭐 사실 기대하는 수익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뭔가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체계적으로 검토하면서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석범은 이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